마치앗입니다. 오늘은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하이라이프 중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하이라이프 하면 지구본이 상징이긴 한데 지구본 없는 하이라이프, 거기다 무광입니다. 하이라이프 무광 정판 레퍼런스는 FC303 BLS3NH6B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계를 가져올까 하다가 원래는 리뷰를 할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시계들 중에서 약간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 시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하이라이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워낙 드레스 시계 원툴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고 하이라이프는 어찌 보면 그 돈씨 소리 듣기 딱 좋은 포지션에 있어서 그런지 좀 소외된 시계라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약간 소외된 느낌의 시계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많이 끌리는 시계입니다. 이 영상이 제 채널 첫 프레드릭 콘스탄트 시계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주로 클래식한 디자인의 드레스 시계를 제작하는 와치메이커입니다. 홍콩에 살고 있던 한 네덜란드 부부에 의해서 1988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상대적으로 젊은 브랜드입니다. 설립자 부부가 홍콩에서 살고 있었어서 그런지 첫 쇼케이스를 18th Century 컬렉션으로 1992년 홍콩 와치페어에서 했고요. 당시 데뷔하자마자 일본으로부터 300개 정도의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다 팔리고 바로 이어서 추가로 3,000개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와치메이커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로 헐빛 디자인을 시계에 적용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30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지금의 입지와 정체성을 쌓아 올린 브랜드가 됐습니다. 시계에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가성비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처음부터 스위스 시계가 비싸다는 생각에 가격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럭셔리한 스위스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브랜드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시계를 제작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프 컬렉션은 1999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당시에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던 컬렉션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때 단종이 됐다가 2020년에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하이라이프가 다시 출시된 배경으로는 단순한 복각이 아니라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2020년 즈음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클래식한 드레스 시계 제조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 이미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사 시계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른 시계를 출시한 게 현재의 하이라이프 컬렉션이고요. 그래서인지 재밌게도 1999년의 하이라이프와 현재의 하이라이프가 다른 컬렉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못 찾았지만 어쨌든 이 시도는 매출을 올리는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 기준으로 프레드릭 콘스탄트 매출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성장한 컬렉션이 되면서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클래식한 드레스 시계 원툴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데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소외된 시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소외된 시계가 아니긴 합니다. 이제 시계를 살펴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 모델이 하이라이프 컬렉션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구본이 없는 다이얼을 채용한 시계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명시된 정보는 못 찾았는데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전용으로 나온 모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이얼은 어두운 데서 보면 검게 느껴질 정도로 짙은 파란색에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면서 깔끔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핸즈와 인덱스의 사이즈와 다이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균형감 있고 입체감도 적당하고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빛의 반사도 필요한 만큼만 살린 듯한 느낌이라 굉장히 섬세하게 잘 조절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케이스는 41mm 사이즈의 하이라이프도 있지만 이 시계는 좀 더 컴팩트한 39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10.34mm, 브레이슬릿 일체형 디자인이라 러그틀러그는 케이스 기준으로는 43mm, 고정형 엔드링크 기준으로는 54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형 디자인은 최근의 유행을 따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이라이프의 출시일이 티소의 PRX보다 조금 더 빠르기도 하고 유행보다는 1999년의 하이라이프도 일체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서 원래 하이라이프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는 쿠션형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이랑 함께 곡선을 잘 살려주어서 스포츠 스틸 시계이지만 드레시한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하이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주는 존재감이 절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7.5cm인 제 손목에 착용을 해보면 스포츠 스틸 시계이지만 드레시한 인상이 꽤 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전통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드레스 시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현대적인 감성으로 본다면 포멀한 차림에도 무리 없이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죽 스트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퀄리티 면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 그냥 친절하게 스트랩도 하나 더 넣어주는구나 라는 정도의 인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체형 디자인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 면에서 스트랩보다는 브레이슬릿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브레이슬릿만큼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어울리고 교체를 하면 화려한 느낌은 줄면서 좀 더 절제된 느낌이 살아나기는 합니다. 무브먼트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FC303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아니고 그 유명한 에타 2824의 클럽 무브먼트인 셀리타 SW200을 살짝 변형한 무브먼트입니다. 워낙 잘 알려진 무브먼트라 많은 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파워 리저브 38시간 26주얼 진동수 28800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해당 무브먼트가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하이라이프는 COSC 인증을 받은 시계라 무브먼트는 가장 높은 등급인 크로노미터 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스펙으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고 방수는 10기압 100m입니다. 여기까지 지구본 없는 하이라이프 39mm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하이라이프는 이름조차도 하이라이프일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계는 지구본 패턴이 빠지고 무광 다이얼을 사용함으로써 일부러 그 화려함을 감추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하이라이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원래 태생이 화려해서 그런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화려한 느낌이 새어나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시계 구경을 할 때 부티크보다는 한 장소에서 여러 브랜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리테일러를 주로 찾아가는데요. 시계 구경을 하러 가서 하이라이프가 보이면 여러 쟁쟁한 시계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전혀 약하지 않은 시계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서 인지도로 봤을 때 많이 저평가된 시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클래식한 느낌과 현대적인 느낌이 공존하면서 절제된 느낌과 화려한 느낌이 공존하는데 이 느낌이 거북하지 않고 조화가 잘 된 느낌이라 굉장히 어려운 걸 잘 해낸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치얏이었습니다.